자, 이번 주 나솔 32기 영철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엔 술자리랑 동생 사과문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번 3회는 그걸 다 덮을 만한 장면이 하나 터졌어요. 영철씨가요, 첫 데이트 상대로 영자를 안 골랐어요. 영숙을 골랐어요. 그것도 바로 전날까지 나는 영자밖에 몰라 하면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고백을 해놓고요. 댓글 보면 이 한 줄이 다 말해줘요. 어제까지 영자 외웠고 오늘은 영숙을 외웠다. 내일은 누굴 외울 건지. 딱 이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영숙이었냐? 발단이 그 유명한 신문지예요. 영숙씨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이혼하고도 괜찮다고, 신문지만 덮고 별 보고 살아도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씩씩하게 말을 해요. 이 한마디에 영철씨가 딱 꽂혀요. 본인 입으로 그래요. 신문지만 덮고 자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너무 멋지더라. 씩씩해서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영자가 싫어진 건 아니고 영자는 똑같은데 저 사람이랑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댓글이 한번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뭘 기억해냈냐면 노사봉이에요. 지난주에 영철씨가 술 취해서 영숙한테 노사봉 닮았다고 자꾸 놀렸잖아요. 그게 그냥 취중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이번 회차에서 영숙씨가 인터뷰에서 직접 그 얘기를 꺼내요. 그 전날 영철씨가 자기한테 노사봉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깔깔 웃었는데 그게 너무 어색했다고요. 하루밖에 얘기 안 한 사이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걸 이렇게 다시 본 거예요. 처음엔 외모로 한번 툭 내려놓고 그 다음에 데이트로 훅 들어간 거 아니냐. 댓글에 이렇게 정리한 분이 있어요. 노사봉 그거 결국 관심 있어서 내려치게 한 거 맞네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단정할 순 없지만 같은 장면이 지난주랑 이번 주랑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의심이 붙으니까 그 깔깔 웃던 게 농담이 아니라 들이대기 전 밑밥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들이 폭발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영철씨가 영숙을 고른 거 자체보다 그걸 해명하는 말이 더 컸어요. 영숙이 물어보죠. 영자밖에 모른다며 왜 영숙한테 갔냐고. 그러니까 영철씨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영자 이름만 알고 얼굴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계속 그렇게 비춰지니까 혹시 자기가 그런 말을 너무 세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때 방해가 됐을까봐 걱정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영자만 좋다고 너무 떠들어서 다른 남자들이 영자한테 못 갈까봐 그래서 나는 영숙 간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댓글 반응이 어땠냐면 개소리 장렬이었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일편단심 선언해놓고 변명이라고 쥐어짠 게 영자 이름만 알아서 그랬다는 거냐고. 누가 영자한테 그렇게 직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부디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저런다는 거죠. 요 부분이 왜 그렇게 욕을 먹었냐면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걸쳐 있어서 그래요. 영철씨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 내가 왜 이게 잘못이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자가 싫어진 게 아니다. 나는 영자를 막아주려던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책임을 지는 말이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한 댓글이 이걸 정확하게 짚었어요. 핑계대고 해명하는 게 더 짜친다. 자기도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 맞아요. 떳떳했으면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 미안하다 하고 끝냈을 텐데 자꾸 정당화를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캥긴다는 걸 들켜버린 셈이에요. 그럼 영자는 어땠을까요? 이게 제일 안쓰러운 부분이에요. 영자씨가 인터뷰에서 그래요. 영철이가 자꾸 자기를 언급했으니까 당연히 첫 데이트는 자기랑 할 줄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다른 여자한테 가니까 배신감이 들었다고. 집에 가고 싶었다고까지 해요. 생각해보면 영자 입장에선 이중으로 당한 거예요. 영철이 워낙 대놓고 영자만 외쳐대니까 다른 남자들도 영자한테 가기가 애매해졌거든요. 패널들도 그랬어요. 어제 다 같이 있는 데서 계속 공개 고백을 해놨는데 다른 남자들이 가겠냐고 안 가지.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신문지 한마디에 영숙으로 가버린 거예요. 영자는 다른 길도 막히고 정작 막은 사람한테도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댓글에 영자 아깝다, 영자 착하다, 영자가 무슨 죄냐는 말이 그렇게 많이 달린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영철의 경솔함 하나 때문에 물을 먹은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 반응이 딱 갈려요. 모든 장면이 그렇듯이요. 대부분은 영철을 까는 쪽이에요. 가볍다, 머리가 나쁘다, 눈치가 없다, 앞일 생각을 안 한다. 한 분은 이렇게까지 적었어요. 일단 뱉은 말에 책임은 져야지. 저지르기 전에 생각을 좀 하자고. 이쪽 반응의 핵심은 행동 자체보다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쉽게 뱉고 뒷감당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쪽도 분명히 있어요. 한 분이 시간까지 찍어서 이렇게 반박해요.
자꾸 영철을 대역죄인 만든다고. 영철이가 언제 영자한테 뭘 그렇게 했냐? 그냥 캐리어 끌어줄 때 같이 호탕하게 웃어준 게 기억에 남아서 영자 이름만 알고 나머진 모른다고 한 거지. 직접적으로 영자한테 약속한 게 없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솔직히 첫 만남에서 한 사람 이름 외운 게 무슨 혼인 서약은 아니잖아요. 마음 바뀌는 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진짜 갈림길은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뀐 걸 다루는 태도예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너무 앞서갔다, 미안하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변명을 얻는 순간 까는 쪽한테 명분을 준 거죠. 그리고 같은 장면을 두고 정반대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한쪽은 영철이 머리가 나빠서 생각 없이 저질렀다고 보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영철이 능구렁이라고 봐요.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영철 능구렁이였네. 반응 보고 답하는 거 보니까 머리 팍팍 잘 돌아간다고. 재밌죠? 똑같은 사람을 두고 누구는 멍청하다 하고 누구는 계산적이라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갈리냐면 영철 씨가 해명할 때 말을 더듬으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안 깨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 모습이 어떤 사람한텐 순진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한텐 영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편집도 한몫했을 거예요. 영철이 우물쭈물 변명하는 장면이랑 영자가 굳은 표정으로 듣는 장면을 가깝게 붙이면 누가 봐도 영철이 나쁜 놈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회차에 영철 말고 하나 더 걸린 게 상철이에요. 댓글에 상철 왜 저러냐는 질문이 꽤 있어요. 이게 옥순이랑 엮인 일 같지만 자막을 따라가 보면 정작 상철이 마음 상한 상대는 옥순이 아니라 옆에 같이 대기하던 광수예요. 옥순 데이트를 누가 나가나 하는 상황에서 상철이 광수한테 같이 나가자는 식으로 말을 건넸거든요. 근데 광수가 대꾸도 없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니까 상철이 혼자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면서 속이 상해요. 처음엔 본인도 괜히 내가 오지랖 부렸네 하면서 한 발 물러서요. 내가 괜히 나섰나 하고 잠깐 자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끝까지 안 가요. 결국엔 그래도 그렇지 왜 나한테 그랬지 하면서 다시 서운한 쪽으로 돌아와요. 자책으로 시작했다가 기분 상한 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정작 광수는 상철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고 신경도 안 썼어요. 상철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 끝난 거죠. 이건 영철 라인이랑 엮인 건 아니라서 길게는 안 갈게요. 다만 댓글에서 상철더러 자격지심이다, 속이 꼬여있다, 피곤한 스타일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이번 회차가 전체적으로 남자 출연자들 인상이 좋게 안 잡힌 회차였던 건 맞아요. 쌍철 브라더스 버려라, 이런 댓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 이번 영숙 선택 사건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요. 지난주 빌드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술자리에서 자제 못하던 모습, 동생이 대신 올린 사과문, 그리고 이번 주 손바닥 뒤집듯 바뀐 선택까지. 이게 하나로 쭉 이어지면서 시청자들 머릿속에 영철이라는 사람이 말은 쉽게 하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신문지에 꽂힌 것 하나만 떼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깔린 게 너무 많으니까 작은 행동 하나도 다 그 틀 안에서 해석되는 거죠. 한 댓글이 이걸 잘 요약했어요. 1화 때는 술 오랜만에 먹어서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2화 3화 보니까 빌런기가 많다고. 그래서 영자한테 응원을 보내는 댓글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영자 생각 잘하라고, 영철은 아닌 것 같다고, 똥차가 알아서 피해줘서 다행이라고까지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영자랑 영철이 서로 호감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봐요. 배우자로 최악일 것 같은 둘이 서로 끌린다고, 나쁜 놈들끼리 끌린다고. 이게 농담 같지만 사실 연애 예능에서 자주 보이는 그림이에요.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래요. 영철 씨는 이번 주에 마음이 바뀐 죄로 욕먹은 게 아니에요. 바뀐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려다 욕을 먹은 거예요. 신문지에 꽂힌 건 그럴 수 있어요. 노사봉도 취중 농담이라 치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영자를 위해서였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순간 진짜 영자만 닭 쫓던 개가 된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 영철 씨가 영숙이랑 실제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영자한테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예요. 동생 사과문 때처럼 또 누가 대신 나서주진 않을 테니까요. 이번엔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것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